지난해 정말 국내 주식 안 좋았습니다. 많이 부진했는데 대신 해외 주식이 또 괜찮아가지고 지인들을 만나면 다 해외 주식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여의도 증권가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국내 주식의 고수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고수, 작년에 펀드 수익률 1등, KCGI 자산운용의 김홍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1등 하셨는데 꼭 작년만 아니어도 계속 보면은 벤치마크 대비 좋은 수익률을 내셨고 네. 몇 년 되신 거예요, 운용하신 지가? 제가 2000년부터 네. 운용업계에 발을 네. 들였으니까 한 25년 정도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쭉 운용하시면서 그래도 딱 쌓아오신 어떤 철학이랄까 원칙이랄까? 네. 예전에는 제가 투자 철학이라는 그런 거창한 개념을 네. 감히 갖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투자 철학이야라고 이제 항상 이렇게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냥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누구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처음부터 굉장히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3년 혹은 10년 정도의 롱텀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을 갖고 기업을 바텀업으로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되는 걸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왔었었는데 이제 최근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한 몇 년 정도 계속 직접 운용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한국 시장에서 이 롱텀 인베스트먼트라는 게 조금 잘 그렇게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다이나믹 코리아라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 코리아이기도 하고 그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런 그 지배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또 지배 주주의 위주로 좀 경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배주주가 계속 또 세대 교체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서 자식 세대로 이렇게 그 경영권 승계 같은 것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제 사이클을 갈 적에는 뭐 반토막 혹은 그 이하까지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투자를 해놓고 무조건 매매를 하지 않고 몇 년간은 그냥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성과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는 거를 봤죠.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매수 타이밍이랄까 이게 매수 기회다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오시는 게 있으세요? 이렇게 딱 초기에 그렇게 이 분기 실적의 어떤 그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가 턴어라운드 될 때가 상당히 저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가가 오르는 게 무엇 때문에 오르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닝스 모멘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분기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실적보다는 사실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표가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이런 그 순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영업이익 순이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매출 성장률이. 그래서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50%씩 매년 성장하는 기업들 그러면 연간 분기로 따지면 더블 디짓 10% 이상으로 매 분기 쿼러로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이제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가 꺾이거든요. 뭐 순이익은 올라가도 성장률이 꺾이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왠지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게 받는 거죠. 그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기업의 성장률이 정체될 때가 되게 좀 위험해요. 그럴 적에는 이제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성장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이게 애플인지 오렌지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를 성장주라 그러면 거기는 매출 성장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렌지 성격의 내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면 벌써 이거는 엑시 시그널을 보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애플 같은 거는 어닝이 중요한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그냥 스테이블하게 연 평균 뭐 4, 5% 정도 성장하는데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은 이제 이익을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퀄리티를 계속 보는 게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이 계속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률보다는 이제 어닝의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업들을 또 이렇게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클리컬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 최정점에 있을 때 엑시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인데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닝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가장 투자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보통 퍼가 그럴 네. 때는 PER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분기가 적자기 네. 때문에 네. 연간 추정 실적도 적자라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퍼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아예 네. 음수거나 네. 아니면은 이익이 있더라도 거의 뭐 100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어닝이 거의 뭐 없다 보니까 이익이.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퍼가 높을 때가 그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근데 막 이익이 굉장히 반도체 피크 사이클인 경우에는 반도체 쇼티지가 나거든요. 네.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그때는 가격이 너무 좋아서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마이크론이든 뭐 이익이 너무 많이 잘 나오니까 퍼가 10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막 심지어 퍼가 막 5배, 4배 네. 막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투자 시점으로 보면 그때가 고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런 시기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캐펙스를 많이 집행을 하거든요. 네. 그럼 캐펙스가 이제 많이 집행이 되면 그 이후에 오는 거는 네. 결국 또 공급 과잉이에요. 그러면 쇼티지는 없어지고 또 재고는 쌓이고 그러다 보면 반도체 디램 가격은 다시 또 떨어지고 이익은 줄어들고 다시 또 어려운 국면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이클을 거꾸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불황에 투자를 해야 되고 호황에 팔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시클리컬 산업에서는 또 그런 것이 또 다른 잣대로 또 봐야 되는 거죠. 예. 확실히 눈이 다르시긴 하네요. 저는 그냥 퍼 낮으면 좋은 거, 퍼 낮으면 좋은 거 높으면 안 좋은 거야. 약간 예? 보통 저 같은 사람의 수준에서는 예. 그냥 그렇게만 알고 그것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고수의 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 업종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네.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비중을 이렇게 두시잖아요. 그런 뭐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산업별로 혹은 이렇게 섹터별로 그게 이제 비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코스피 예, 비중. 전체.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쉬운 잣대가 돼요. 그래서 그 기준, 그거를 네.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대한민국은 적어도 반도체 아, 산업에서 일으키는 네, 매출액이 네, 네. 전체 뭐 한 30%에서 40%뭐 이 정도 네. 나온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산업, 정유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뭐 쭉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규모를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해 이익이 많이 나고 이제 업황이 좋을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리고. 비중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또 레드 오션이라고 네. 그러니까 흔히 네. 얘기하는 네.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비중을 뭐 줄이거나 낮게 가져가거나 아예 뭐 투자 안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딥시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바로 이제 그 우리 또 글로벌 쪽에 이제 총괄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이제 카톡을 제가 했죠. 지금 네. 딥시크 때문에 네. 난리라고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 시장도 이제 분명히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반도체의 어떤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좀더 기회가 후발자들이. 조금 더 그동안은 이제 LLM이라는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네.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 뭐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무슨 뭐 테슬라나 이런 아주 그 빅테크 네. 자이언트들만의 이제 수조 원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를 뭐 100억도 안 되는 돈으로다가 뭐 중국의 어떤 스타트업 회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되던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중견기업들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그럼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그쵸. 다른 이제 네. 아류 굉장히 어떤 부분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AI 모델은 또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집중가 될 수도 있고요. 도전이 네. 계속 네.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이는 것만큼 중소기업들의 어떤 투자는 또 늘어나면서 네. 그 이상을 또 네.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됐죠. 네. 예. 아직은 정답을 잘 그런 아직 것 내질 같습니다. 못했어요. 아직은 많이 이런저런
참 올해 좀 아직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AI도 막 이게 좀 어떤지 생각해야 되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도 우리 막 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올해 한국 시장 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송구스러운데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시냐. 저 전망을 여쭤보는데 늘 송구스럽더라고요. 네. 전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틀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꼭 이제 여쭤보니까 예.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한국 시장은 아직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제 좀 업앤다운이 좀 있을 것 같다. 조금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막 그 추진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의 어떤 그 과거에도 보면은 일단 질러놓고 협상하자. 네. 그리고 다시 조정한다. 네.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대방이 들어주면 다시 내려주고 약간 이게 네. 약간 치고받는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려면은 한 1년 이상 좀 지나야지 안정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모든 정책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러네. 중간에 또 합의되는 네. 그런 과정들이 또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을 계속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선제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한국 기업들이 주가 하락이라는 거로 먼저 반영을 맞았거든요. 했어. 네. 뭐 매도 먼저 맞으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충분히 시장이 맞았겠죠? 한국하고 중국이 네. 그 매를 좀 먼저 많이 맞아놓은 편이라서 지금 전 세계 증시 네. 중에서 굉장히 쌉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더 빠져도 네. 빠질 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고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가지면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미국은 그동안 계속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언제든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지금 많이 지금 에너지가 좀 우리가 네. 응축돼 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가 펑 터지면은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되게 좀 지금 투자하기 되게 오히려 좋은 네.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뭐든지 더 좋은 쪽으로 네. 가면은 그 기대감이 생길 때마다 그쵸.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한국 시장은. 맞습니다. 이게 뭐 금융회사들도 보면은 뭐 충당금 먼저 쌓아놓은 데들은 예. 다음에 실적 좋고 네, 맞습니다. 아 이것이 예. 나 좀 미루고 싶은데 이런 예, 데들은 예, 또 안 예, 좋고 예.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를 이제 기업이 네. 이제 먼저 물론 그게 이제 CEO들의 네. 어떤 임기랑 또 예, 연관이 있을 연관이 수도 있죠. 있는데 네. 자기 이제 임기 딴에는 최대한 이제 나쁜 것들을 이제 계속 꾹꾹 눌러놓고 꾹꾹 갖고 가는 거죠. 눌러놓고 이제 계속 네. 계속 갖고 놓고 네. 이제 쌓아놓고 가다가 이제 CEO가 네. 보통 바뀌게 되면은 네. 전임 CEO 네. 시절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네. 악성 채무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그냥 다 그냥 때려 맞으니까. 예, 충당금을 쌓고 막 갑자기 대손 처리하고 막 이러면서 뭐 멀쩡했던 회사 갑자기 실적 쇼크를 막 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다시 그거를 쫙 좋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경향이 또 있는 거죠. 이제 올해 그래도 좀 이 업종 이 섹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여기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좀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뭐 제가 나쁜 네. 거에 대해서 네. 얘기하면은 좀 시장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쁜 네, 거를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네. 거 그런 거를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자국 위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국제 사회에서의 그런 역할을 계속 줄이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저는 분쟁은 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네.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루안다가 지금 어. 콩고의 내전에 이제 깊숙이 네. 개입을 하면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콩고의 이제 그 자원 부국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좀 자기네들이 좀 뺏어가려는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에 이제 아무도 관심이 그렇죠. 없으니까 안 나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계속 많이 좀 국지전이든 뭐 전면전이든 이제 계속 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관심이 이제 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중동 딱 네. 거기에만 이제 관심이 좀 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쟁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통 재래 무기, 그렇죠. 뭐 핵무기를 쓰기는 그렇죠. 좀 그러니까 네. 전통 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결국은 가성비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그 전쟁 무기를 가장 저렴한 값에 그리고 빠른 시기에 납품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은 대한민국이 여기 글로벌 있죠. 탑이다라고 네, 여기 있죠. 생각이 네. 돼서 여기 그래서 있죠. 방산 네. 쪽은 네. 계속 좋게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LNG 수요는 저도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LNG를 많이 수출을 하려고 이제 그쪽에 기반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기반 시설만 이제 잘 투자가 돼서 완공이 되면 그거를 이제 배에다 이제 실어서 네.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주 수요처가 이제 유럽이니까 서유럽이니까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실어 나르는 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조선이 그러니까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LNG의 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앞으로 되게 몇 년 동안 계속 호황일 것 같고 또 LNG를 또 짱으로 전 세계에서 잘 만드는 조선사는 또 우리나라 조선사가 뭐 거의 독점적으로 다 네. 조선 3사가 수주를 네. 하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발주하는 거 빼고는 예, 중국 수요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외에 이제 중국 선사가 아닌 뭐 유럽 쪽 대부분의 유럽 쪽 선사들이 이제 발주하는 거는 네. 거의 다 국내 조선 3사가 다 독점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재작년부터 이미 수주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미 한 3년 정도의 이제 수주 잔고가 이미 LNG 쪽은 이제 차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저가 수주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해도 충분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컨테이너나 뭐 다른 쪽은 조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더라도 뭐 LNG를 기반을 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조언이라 할까 네. 제가 뭐 그 너무 주제 넘기는 한데 네. 그 뭐냐면 개인들도 굉장히 저보다 더 투자를 엄청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잘하시는 분 말고 잘 못하시는 분 초보시 분들한테 제가 이제 조언을 하면은 너무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지를 말라 주식 투자할 적에 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전부 다 남들이 잘 모르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딱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난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개인들은 그래서 그런 회사 도대체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는 거냐 보면 뭐 주식 무슨 방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네. 뭐 코스닥 네. 뭐 어디 있고 뭐 네. 시총도 보면은 뭐 되게 작아요. 뭐 한 1,00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인데 네.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막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씩 막 오르고 떨어질 때도 막 그렇게 막 떨어지고 이런 회사들이 화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로 약간의 단기적으로 그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내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나는 그런 종목을 계속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되게 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뭐 굉장히 뭐 잘 알고 있다든가 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런 거를 이제 남의 얘기만 듣고 투자하지 말고 제발 그 모든 사람이 잘 아는 회사 그리고 충분히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가총액도 적어도 뭐 1조 이상 되는 큰 회사들 중에서 그러면은 대부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런 걸 판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간 나는 10에서 15% 정도 수익만 나면은 된다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해야지 나는 뭐 한 달 만에 2배를 벌 수 있는 종목만 나는 찾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로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되게 안 좋은 투자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년째 계속 꼴등 정도로 되게 안 좋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1등 수익률을 내는 증시가 또 한국 시장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이제 100년 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어떤 증시든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쏠리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국가 자체가 이제 망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면은 맞아요. 굉장히 안 좋은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고 항상 또 너무 오랫동안 많이 오른 증시는 언제든지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계감을 계속 가져야 된다. 좀 잘 못 들어본 주식들 이런데 로우 프라이스 스톡 이런 거 하다가 좀 손해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 국장에서도 이제 잘 원칙 지켜가면서 수익률을 많이 올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국장 고수를 찾아가지고 연합인포맥스에서 여의도를 헤매던 중 정말 최고의 고수를 또 우연히 만나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 네, KCGI 자산운용의 김홍석 주식운용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